우리 포럼 연구위원이시고 경기도 광주 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용범 위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받은 하남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이용범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경기교육 행정포럼에서 2019년부터 저희가 연구진을 모집해서 거기서 이제 연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늦었지만 이걸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5급 심사 승진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라는 주제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주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경기도교육청 5급 사무관 역량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그 역량평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물음을 던지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도 조금 더 폭넓게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연구 목적과 방법, 그 다음에 심사승진제도의 운영 현황, 그 다음에 심사승진제도 효과성 분석, 그 다음 제안, 참고 문헌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발표 내용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연구하면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그 다음에 서면조사,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8개월가량 각자 업무를 하면서도 이 승진제도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조사, 그리고 정리하면서 이런 연구 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백성렬 사무관님을 비롯해서 그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자료를 나중에 보게 된다면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생겨서 먼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지금 겪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승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자료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걸 한 7에서 8개월가량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연구 자료도 확인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팩트 중심의 어떤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충분한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조금 더 발전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한번 물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승진제도가 연구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라는 어떤 물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연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생각일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옳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그거를 겉으로 말해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그 이유는 직급제로 운영되는 우리 직업의 특성상 승진은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급 사무관 승진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승진 제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와 현장의 소리가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발전할 수 있고 모두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된 연구 역량평가가 역량평가 제도 자체가 효과성과 성과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현장에 다양한 분들이 승진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그 관심이 불만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현실을 확인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역량 평가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는 계시겠지만 모른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승진제도의 목적을 알고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제도의 어떤 변천사는 뒤쪽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역량평가 목적 자체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승진 대상자 선발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업무 능력의 우수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경기도교육청 중간관리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답답하네요. 그럴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목적 자체가 역량평가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가 선발되었는지 그리고 선발된 5급 사무관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역량평가 도입으로 조직 구성이 자기 개발이 강화되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업무 공백이라든가 개인은 사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경제적 손실 그 다음에 역량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구성원이 역량평가에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효과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미래의 교육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역량평가가 어떠한 방안이 좋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장의 역량평가를 어떻게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경기도 교육정책이나 경기교육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의 어떤 그 문제라든가 내용 및 방법은 역량평가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부족하다는 그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평가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무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충분한가 그 다음에 정책적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승진 후보자 대상 기준에 대한 승진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를 먼저 도출을 하면서 그 도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구 내용은 여기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하는 것은 승진제도, 경기도교육청의 승진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타시도 교육청에 대한 승진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제 개괄적인 개요만을 저희가 기술했고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실시된 역량평가 결과를 분석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량평가의 자질검증 효과성, 역량개발 효과성, 그리고 역량평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구할까라는 방법적으로는 관련 문헌에 대한 관련 문헌 연구, 그 다음에 실태조사, 사례조사,
그다음에 설문조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면조사까지 실시해서 그 내용을 연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14년부터 19년도까지 선행 연구된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한 5편에 대한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편 중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조금은 유사한 부분, 그 세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영 선생님이 5급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연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승진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직종별 적절한 개선 방안 마련이 평가를 내실화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승진 적체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연구소에서는 시도교육청 지방사무관 심사승진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여기는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도가 합리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응답자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2.72점, 5점 만점에 2.72점의 평균 이하의 어떤 인식을 보이면서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영향평가의 그런 승진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영향평가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직무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심사승진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부분을 조사를 한 거로는 하위 직급부터 승진 및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 체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역량 진단 평가, 환류 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타당한 역량 평가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법령의 세부 평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시도교육청 간 역량평가의 사례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지방사무관 역량 제고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옥진은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역량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이 효과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이제 앞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어떤 보고서들처럼 보통 수준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역량평가 제도의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약간 유사한 부분인 역량평가에서 특정 기관이나 부서 근무가 유분리로 적용되지 않도록 역량평가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역량개발 교육 재설계 및 인사 운영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업무에 능통한 내부 평가자를 역량 평가에 참가시켜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행 연구 자료들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미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제도에 대한 인식과 장기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좀 범위라든가 이제 제한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비공개 자료 수집이 저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승진 후보자 명부와 명부상의 순위와 영양평가의 어떤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그다음 영양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좀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 객관식 평가자하고 영양평가자를 구분해서 자질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효과성 비교를 하기 위한 논리적 측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과 직무를 통한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했고, 근무 요소, 근무 요건, 직무 성격에 초점에 맞춰 좀 더 일반화될 수 있는 정책적 역량 개발의 효과성을 논하기에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떤 통계 위주의 어떤 그다음에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부터는 경기도교육청 5급 승진인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5급 승진 제도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지필 능력보다는 현장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목표로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 승진 제도를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필고사에 의한 선발 제도는 기존 승진 시험 대상자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을 개선하고 학원 수강 등에 의한 경제적 부담, 그다음에 중간 이제 면접만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심사 승진 제도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량평가는 능력 중심의 승진 제도를 구축을 조직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는데, 본 제도에 대한 시행하는 과정 중에 그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 맞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5급 사무관 승진도 2007년부터 7년까지는 지필평가로 실시를 했고요. 2008년부터는 2015년까지는 지필평가와 일부 대상에 대한 심사 제도를 병행을 하다가 2016년부터는 영양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지필평가 중심의 결과에 승진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승진 제도 운영이었지만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활성화되거나 확대되지 못하고 2016년부터는 지필평가라든가 심사평가는에 대한 불합리성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평 성적 40%, 그다음에 역량평가 60%를 적용하는 역량평가 제도를 승진 제도로 도입하고 운영하게 됐고요. 이 결과 2016년부터 추후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2016년부터 현재 올해 년도 2021년도 합격자까지 본다고 하면 474명의 5급 사무관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역량평가의 이제 운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역량평가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21년까지 올해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평가에 대한 제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운영이 됐습니다. 19년도까지는 보고서 평가와 구상 면접, 그다음에 현장 평가가 실시됐었고요. 2020년도는 보고서 평가, 그다음에 업무 실적서. 근데 업무 실적 기술서를 평가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면접까지 포함한 부분으로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구상 면접은 추가로 들어갔었고. 근데 이제 올해년도 2021년도 역량평가는 업무 실적서의 평가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구상 면접인 면접 제도에
업무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 면접을 세 문제를 넣고 공통으로 한 문제를 함으로써 네 문제가 평가 문제로 되고, 추후에 이 부분이 평가되면서 절대평가의 어떤 기준으로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역량평가로 해서 지금 선발된 승진자 현황을 연도별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16년부터 756명이 응시를 해서 300명.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제 정원이 이제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수에 의해서 적용 이제 합격자가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756명이 응시를 해서 300명이 합격을 한 거고, 이걸 올해 년도 21년도까지 올해 년도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한 것까지 보면 1178명이 응시를 해서 474명의 사무관이 배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어떤 세분화시켜서 제가 한번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한 거는, 우리 연구지에서 분석한 거는, 이게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각 직렬들을 전체적으로 했지만 96% 이상의 응답자들이, 대부분이 응답하신 분들이 교육행정 직렬로 돼 있어서 교육행정 직렬 중심으로 역량평가에 대한 승진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별로 응시자와 합격자를 비교해 봤을 때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 응시자는 549명, 245명의 합격자가 배출됐고요. 이 중에 크게 이제 학교와 기관은 저희는 이제 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것을 기관으로 저희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는 396명이 응시를 해서 156명, 기관에서는 153명이 응시해서 89명,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로 본다면 학교는 39.39, 그러니까 40% 정도.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합격률은 한 60% 정도,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세부적으로 기관별 응시자와 합격자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제 초등학교 근무자는 108명이 응시해서 41명이 합격을 했고, 저희는 중학교에서는 170명에서 62명, 고등학교는 118명에서 53명,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원청의 근무는 70명이 응시해서 33명이, 그리고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도교육청,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합한 인원은 83명이 응시해서 56명, 이렇게 합격자 비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합격률의 경우는 근무 인원수를 대비를 한다면 응시자는 학교에서 응시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어떤 그런 합격 비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학교 근무자의 어떤 합격 비율은 적고, 기관의 근무자들의 합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연도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학교 근무자의 응시자 비율이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근무자의 응시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부분을 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내부적인 대상자의 감소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의존해야 하는 6급 승진 이후 몇 년이 경과한지에 대한 대상자가 시험 대상자로 선발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희 좀 갖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학교 근무자들은 6급 승진 이후에 한 12절에서 15년, 어떤 기관의 근무자들은 6급 승진 이후에 8년에서 12년,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나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게 과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도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승진을 위해서 근무기관, 그러니까 우선순위 근무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문조사에 말씀드리겠지만 도교육청 근무가 좋겠다라는 부분이
거의 60%, 지원처까지 포함한 답변이 80%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고, 물론 이게 저희는 현장에 있을 때 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제 6급 실장님들이나 6급 직원들을 보면 그분들이 일을 싫어하거나 일을 두려워해서 본인 스스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개인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데이터라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근무 기간에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함 때문에 근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일단 저희가 조사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시자 비율과 합격자 비율을 보게 되면 학교 근무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통계 지표에 따라서 기간별 근무자 또는 근무 연수, 그리고 승진 이후의 경과 연수, 그 다음에 합격하기 전에 근무했던 전임주 경력,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돼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연구 자료가 나온다면 보다 더 지금 본 어떤 합격 비율, 학교와 기관의 합격 비율이 더 편중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추후에 더 연구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는 어떤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타시도 심사 승진 제도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17개 시도가 저희가 지금 얼핏 이제 확인한 거로는 17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가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개요만을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현황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승진 후보자 명부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금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산을 제외하고는 40% 정도, 그 다음에 적게는 20%까지. 근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조사한 부분은 이제 꽤 지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금평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사승진제도의 효과성 분석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 효과성 분석은 자체로 어떻게 저희가 개인적 주관적인 어떤 의견을 여기다 달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5급 심사님들도 효과성 분석 조사라는 제목으로 2019년 10월 8일부터 8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집단은 그냥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전원에 대한 부분으로 내부 메일을 발송해서 다시 회수를 하는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면조사는 지금 서면조사에 대한 부분은 역량평가를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역량평가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분들에 대한 내부 메일을 보내서 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역량평가 방법에 대한 인식, 그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 이 3개 영역으로 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때 설문조사하고 서면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응답자의 어떤 개인 특성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저희가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 이건 서면조사하고 설문조사 2개 있는데,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은 425명이 응답해 주셨고요. 그 중에 이제 남자가 38.6%, 여자가 61.4%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근무자보다는 학교 근무자의 어떤 참여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직렬로 본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98.6%가 교육행정 직렬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본다고 하면 연령과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에 이제 직급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연령 보면은 40대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85.6%,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직급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6급이 54.12%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본다고 하면 40에서 50대의 6급 인원이 승진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고요. 근무처와 근무 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합격 근무자가 거의 80.47%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근무와 고등학교 근무 두 개의 학급 규모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응답이 62.82%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경력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참여율이 89.41%로 보시면 되고요. 현 직급 근무 기간은 대다수가 이렇게 5급하고 6급 되시는 분들이 46.35%를 차지하고 있고 6급 5년차 미만 그 다음에 7급의 응답자들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승진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6급 10년 이상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년 이상 경력의 6급 승진 시험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대상자들이 되겠죠.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들 중에서 역량평가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응답을 봤을 때는 응시 경험은 한 20%가 응시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참여학습에 대한, 그러니까 참여학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참여학습에 참여했던 분들도 30% 정도. 그렇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응시 경험이 없는 분도 80%고 참여해보지 않으신 분도 70%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이런 설문조사에 많이 응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승진제도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조사된 설문조사 중에 크게 세 분류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분석을 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급으로서의 승진제도 임용 방법에 대한 인식 요인, 이게 한 가지 테마고요. 또 하나는 현 승진제도 운영의 효과성, 그 다음에 승진제도 개인적 인식 요인, 이 세 가지로 간략히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으로서의 승진제도 임용 방법 인식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5급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많은 6급 이상이 대다수가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어떤 알고 있다라는 부분 이상이 67% 이상 287명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역량평가에 대한 인식을 이제 7개 항목으로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참 많이 좀 아쉽긴 한데 70% 이상이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답변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특히 능력 검증에 효과적인가, 일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했는가, 역량평가 제도에 만족하는가,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70% 이상이 부정적 답변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답변을 해서 매우 높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평가를 응시해서 이제 이 부분 중에서도 응답자가 역량평가를 응시해서 5급 승진을 한 분과 6급으로서의 승진을 못하신 6급 대상자가 답변을 한 거 보면 5급 승진하신 분들은 6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6급은 이제 승진하지 못하신 6급 분들은 3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거의 65%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서 차이가 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역량평가의 어떤 장단점이라고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만 했을 뿐이고
영양평가에 대한 어떤 그 영양평가로 변화된 저희가 이제 목적이 한 4가지 정도 되니까요. 그 목적 4가지가 부합하느냐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놨을 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항목을 5가지 정도를 단점으로 이거 정도, 그다음 기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가 답을 달아주신 분이 86%가 영양평가 목적에 부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장점이 없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도 기타 의견에 이게 6%라는 어떤, 물론 적겠지만 장점이 없다라는 어떤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부정적 인식이 또 있구나, 목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의견이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심사승지제도의 단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관계에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69.41%, 아직까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험제도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뭐 처세술, 재령 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는 부분은 시험제도의 어떤 객관성과 추후의 시험 결과 이후에 채점 기준의 명확성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만 여기에서 다른 부분보다 조금 나은 게 외부 청탁의 영향을 단점으로 지적한 답변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최소한 영양평가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신뢰성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승진 임용 방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이제 저희가 물어보게 됐는데, 요 답변에는 67.53%인 대다수가 승진 적체, 그 다음에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그 심사승진제도를 통해서 승진한 3년 미만 5급의 경우에는 응시 경험이 있는 6급의 경우인 도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답변자들은 승진의 어떤 불공정성이라는 것보다는 승진 적체, 그 다음에 승진 임용 방법이 더 큰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반면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부분과 그러니까 어떤 피해의식이라는 부분도 아니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이 이제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의 어떤 불공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승진 임용 방법의 합리적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70%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응시 경험이 있는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의 어떤 아까 아침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급 합격자와 6급이면서 지금 현재 합격하지 못하신 분의 어떤 차이가 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 운영의 기준이 어떠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앞으로 더 고민을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인데, 현 승진제도 운영의 효과성 응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평가를 통해 사무관이 된 분들과 함께 근무하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 사항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사무관으로서 영양평가를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는 한 50% 이상, 그러니까 뭐 60%는 안 되고요.
50%, 53%, 54%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과반이 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떤 생각에는 어떤 영양평가의 어떤 목적에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좀 크게는 아니어도 못 미치는 결과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교육 행정 기획이라든가 기획 능력, 그 다음에 변화 관리에 대한 항목은 전체 항목에서 보면 최저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최고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관장 또는 실장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시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량평가로 인한 업무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전체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했고 그 학습에서 어떤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 무엇을 조사하면서 한 사람당 최소한 2개, 3개 이상의 어떤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개인 학습, 그러니까 여기 학습 보면 56%가 개인 학습, 그 다음에 교육훈련기관의 연수가 54%, 이거는 이제 중복 답변이 가능하게끔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룹 스터디가 51.5, 학원 수강이 49.2,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직까지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원 수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그룹 스터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역량평가 시행에 따른 역량개발 효과성에 대한 어떤 물음에 대한 부분은 전체 평균은 한 49점, 이거는 이제 점수화 시켜 있는 0점, 33점, 67점, 100점, 이런 어떤 점수화시킨 퍼센테이지보다는 점수화시킨 부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49.03%, 요거다면 최소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의 중간 정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 쪽에 좀 편중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어떤 평균 점수가 44.6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44.6점에서 53.63점 사이에 어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균이 높은 항목을 보면 역량개발 관심의 향상, 그 다음 업무 기획과 보고서 작성 역량이 향상됐다, 그 다음 환경 및 정책 변화 파악에 향상이 됐다라는 3가지 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현재의 어떤 영향평가 제도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보고서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고서 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량 개발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의 정책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은 좀 미약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승진제도의 평가 기준 역량인데,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낮은 항목, 여기 보면 성취 동기의 향상이라는 부분이 44점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라면 역량평가의 방식 자체가 평가 방식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동기 유발적인 제도는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내가 어떤 성취 동기를 달성하기 위한, 아니면 이런 부분을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개인적 의견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떨어진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설문조사 내용 중에 역량을 높이는 데 가장,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되는 근무지가 어디인가 라는 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무지로서 이제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이 60% 이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원청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부터 이제 승진 제도의 어떤 개인적 인식 요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분 분석입니다. 요거는 어떤 5급 승진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어떤 사회적 명예와 자아 실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정 부서의 근무가 승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앞에서도 이제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던 것처럼 특정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에 나 자신이 승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는 95% 이상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특정 중요 부서의 근무가 승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는 역량을 높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근무지가 도교육청이라는 어떤 그런 반증도 될 수 있고요. 반면에 도교육청 근무가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좋은 좀 긍정적인 어떤 해석과 긍정적인 부분으로 어떤 앞으로는 더 그런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이건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거를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걸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제도 자체를 위에서부터 어떤 정해져 있는 제도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많았고 현재 근무평정 제도 자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근무평정 제도 자체가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한 물음에 한 73%가 공정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실질적인 평정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학교 등 비선호 부서 근무자의 상대적 우대를 꼽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학교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어떤 인식이 높은 것도 있고요. 앞에서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근무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관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기피하거나 어떤 본인 스스로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걸 싫어하는 이런 분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좀 금평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의도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제로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 승진제도의 금평에 대한 비중,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의 대부분이 한 65% 이상이 역량평가를 운영할 때 어떤 금평의 비율이 높다.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제도 운영의 방향, 그다음 비율 이런 부분을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제도의 어떤 근무 부서의 정보를 승진을 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승진을 위해서 현재 근무지가 아닌 타 부서나 근무지로 정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73% 이상이 정보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공무원 본인이 어떤 정보를 한다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승진 임용이 이유가 된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했고요. 공무원 본인이 역량과 별개로 승진에 유리한 근무 부서로 희망을 한다거나 또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곳이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옮기고자 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부분 그렇다면 역량평가 승진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서면조사에 대한 분석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 조사는 3년간 2016부터 18년도에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 승진 제도에 대한 인식, 역량평가 방법에 대한 인식, 제도 개선 방법에 대한 인식 이 세 가지 정도로 하고 거기에 항목별로 질문 항목을 넣었습니다. 먼저 이제 현 심사 승진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역량평가에 대한 인식은 질문을 현 역량평가 심사 승진 제도에 도입이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평가 이전에 행정 공백, 그 다음에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측면의 부담이 감소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부분의 질문상에는 어떤 그러니까 학교든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업무 공백에는 다소 어떤 공백이 좀 다소 줄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은 그대로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심리적, 신체적 어떤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2016, 18년도에 사무관 승진을 위한 공부하셨던 분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각 부서별 정책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보고 그 어떤 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오히려 컸던 걸로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그때 기준이 보고서, 단면평가, 면접평가 요걸로 역량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봤을 때 면접평가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고 보고서, 단면평가 순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승진 평가 방식이 이제 변별력과 효과성이 있다. 변별력과 효과성은 있다라는 답변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도 그런 효과성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평가 어떤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다른 형태의 역량평가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어떤 의견들이 더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평가 방법에 대한 인식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과는 맞지 않겠지만 그 당시 조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 평가, 다면 평가, 면접 평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보고서 평가에 대한 부분의 장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보고서 평가 방식은 경기도 교육 정책,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도가 증가되었고 교육 현장과의 연계 및 대응력이 향상됐다. 이런 부분이 큰 부분으로 나왔고 보고서라는 부분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눈으로 보이는, 제출하는, 그다음 작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표현이 됐던 것 같고요. 문제점으로는 이제 학교 근무자는 보고서라는 어떤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낯설기 때문에 학교 근무자가 불리하다. 그다음에 광범위한 출제 범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런 걸로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성 능력이 그냥 상향 평준화라고 해야죠.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어떤 변별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단점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면 평가에 대한 어떤 그 효과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장점은 피평가자의 최소한 인성과 자질, 업무 역량을 검증하는 데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지향하게 되어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효과적이다. 이런 어떤 장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편견, 인정 이렇게 불공정한 평가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다면 평가 때문에 소신 있는 업무 처리가 이제 눈치를 본다는 거죠. 학교에서 직원들 눈치를 본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인기 위주의 행정 처리를 하게 된다. 그 직무 수행에 약간 저해 요인으로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단순화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평가 문항. 이 문항을 제가 정확히 저는 대상이 평가를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서
약간 이런 어떤 논문 능력을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경기도교육청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증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신뢰도와 변별력이 가장 높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솔직히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뭐 평가도 평가를 지금 평가를 받아봤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그 동안에 너무 좀 좁게 현장에서 너무 좁게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런 면접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보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지만 어떤 심층 면접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들어가서 10분, 15분, 뭐 12분 요 사이에 이 사람 전체를 모두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어떤 심층 면접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어떤 단점으로 업무 능력 평가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뭐 스피치 학원이나 아니면 방식 이런 부분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좀 미비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의 방법에 대한 인식으로서는 교육청 근무자와 학교 근무자 간의 간극 해소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학교 근무자와 직속기관 어떤 순환 근무제를 의무화하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담기는 담았습니다. 그럼 유급 전체의 기간 중에 일정 비율을 학교 근무를 필수화하자 이런 부분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근무 경력을 역량평가 항목으로 신설해서 어떤 반영을 하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 역량평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6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는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앞으로 6급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 여기서는 제가 저도 이 생각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피평가자 스스로 학교에 근무하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습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급 이하 기간 동안에 업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누가 기록을 해야 추후에 본인이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기교육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기회를 제공하자. 정책 포럼의 정책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5급 사무관들의 이제 연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올려놓겠지만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첫 번째로는 5급 심사 승진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그 들은 거를 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뢰성 회복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 직급에 대한 방식의 운영에 대한 피드백, 평가 피드백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역량평가를 보면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라든가 중간에 어떤 공식적인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중적인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5급 심사승제도가 보다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차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제도 방안으로 일단 금평제도에 대한 어떤 비율에 대한 부분을 일부 조정이나 축소 또는 폐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축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부분은 심층 면접이라든 아니면 객관적 어떤 평가 기준, 면접위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 다음 다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단 선정에 대한 5년 이상 근무에서 3년 이내로 단축을 하고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다면평가에 많은 의견들이 특히 이 부분이 다면평가의 서면이나 설문 때 나왔던 얘기가 조사에서 역량평가 영역에는 포함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평가의 당락을 정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이 역량평가의 평가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어떠냐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승진제도의 어떤 경우 최소한 1년 이전에 세부 방안을 공지를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평가 승진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요거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토론, 정책폭은 있어도 이제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학원에 너무 몰두해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어떤 우리가 승진제도 특히 여기서 필요한 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승진 시험 전년도 승진 시험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활용한 연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처음에 경험하시는 분들이나 그 전에 어떤 평가 기준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스터디를 운영하는 어떤 기술, 그런 다양한 집단 토론을 할 수 있는 훈련,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이제 조정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평가 제도가 바뀌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언급을 하면서 그분들 이제 언급을 해서 조사를 할 때 답변을 달아주신 분들이 업무 실적서를 작성할 때 평가할 때 거기에 교육청과 학교의 업무 성질을 고려해서 교육청과 학교를 분리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그 다음에 학교 업무 개선 및 교육행정 연구 결과 발표 대회를 좀 개최를 해서 업무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방안으로 의견을 저희들도 개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업무 실적 평가에 일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 문헌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된 어떤 그런 부분과 저희가 연구자료로 한 논문 5건 정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도 그렇고 연구하면서도 느낀 것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게 말씀드린 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정답이 없는 주제로 저희는 일부 제한적으로 연구를 한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연구진들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5급 사무관 승진제도 현재 저희가 발표한 오늘의 내용이 5급 사무관 승진제도 현주소를 조금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결과가 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정답이 없이 물음만 늘어나는 어떤 승진제도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물음이 많고 불만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다양한 의견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승진제도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이 인식을 조금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줄 수 있는 조직 문화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발전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조직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좀 어렵고 딱딱한 어떤 발표 자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